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122페이지를 먼저 펴도록 하세요. 122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나요? 6가지 사업이 있죠. 6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맨 처음에가 기본 방침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사람은 자, 이 법에서 유일하게 장관이 하는 경우가 이게 하나예요. 기본 방침은 왜 수립하게 되느냐? 요 기본 방침 바로 밑에가 뭔가요? 요거 다음 절차가 기본 계획이죠. 요 기본 방침은 그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 수립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하는 것이 요 기본 방침이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기본 계획 나온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을 자 수립 고시하는 사람. 자, 이게 좀 복잡하게 써져 있죠. 자, 누가 들어있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하고 도지사가 있고, 그리고 일반 시장이 나와 이게. 그리고 보통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군수가 없다는 거, 요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그리고 누구까지? 요 시장까지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걸 좀 비교할 때는 뭐를 내냐면 기본 방침은 요 국장이 만들 때 10년마다 수립을 해서 5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거 나와요. 자, 그래서 검토했으면 결과 반영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결과 반영은 어디 거에다? 자기 거에다 반영한다. 그러니까 기본 방침 검토했으면 어디에다? 기본 방침에다. 그럼 여기 있는 기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느냐? 요 기본 계획은 여기는 10년을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죠. 여기는 10년마다고 여기는 10년을 단위로 수립한다. 그래서 똑같이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역시 결과 반영하고 나면 어디다? 자기 거. 그러니까 검토했으면 무조건 자기 거에다 다시 한번 검토하라.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할 때는 10년마다냐, 10년을 단위로 하느냐. 이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 그리고 항상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러분이 타당성 검토는 크게 성공하셔야 돼. 무조건 공법에서 타당성 검토한다. 그럼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럼 모든 무슨 계획에? 다 기본 계획마다 있어. 기본 계획. 공법에 무슨 계획?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해. 요건 기본 계획은 아니어도 기본 방침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기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모든 계획이나 내용에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게 공통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택법에 가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 몇 년마다 검토? 5년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그것도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니까 공법의 특징은 검토 규정은 몇 년? 5년이고 모든 기본계획이야. 기본 단어 들어가는 거. 하나만 예외로 무슨 계획? 관리계획 기억나요? 관리계획은 예외로 이제 5년마다 검토를 해. 다른 거는 다 기본적으로 기본이 들어가야 몇 년마다? 5년마다. 근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해. 그거는 왜 5년마다 검토한다고 그랬죠?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기억나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관리계획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입안해야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 계획은 없는데 무슨 계획은 관리 계획은 꼭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관리 계획에서 어떻게 해야 돼? 5년마다 검토를 해줘야 돼. 그래서 무슨 계획도 관리 계획도 5년마다 검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뜻 아셨지?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계획은 기본 계획은 5년마다 검토한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는 기본 계획이 아닌 무슨 계획도 관리 계획도 그 말은 요 경우 때문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도 거기는 무슨 계획은 관리 계획은 꼭 위반해야 되거든. 그럼 거기서 관리 계획 위반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규정이 5년마다 검토해요. 근데 이제 정비 사업은 첫 번째 기본 방침 기본 계획에 자 마다냐 단위냐 10년마다라는 뜻은 뭐예요? 10년에 꼭 한 번씩 만드는 거야. 10년을 단위로 그 말은 만드는 기간에는 제한은 없는데 자 만들게 되면 자 2001년부터 만들었으면 2010년까지 다시 만들 때 2011년 거부터 만들었으면 2020년까지 자 2021년부터 만들었으면 2030년까지 이렇게 만들 때 말하고 그래 단위라는 말을 쓴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항상 검토했을 때는 아래 거에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자기 거에다 반영한다. 이렇게 내가 일부러 자기 거라고 써드렸어. 그러면 시험장 가서 기본 방침 수립했으면 기본 계획에 수립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아니라는 걸 찾으셔야 돼. 그냥 분명히 기본 계획 수립 방향을 여기서 나타내고는 있지만 검토해서 여기다 반영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은 뭐 하려고 만드느냐지. 자, 세 가지. 정비 사업에 무슨 계획으로 본다? 종합 계획이다. 정비 사업을 만드는 무슨 계획? 종합 계획. 어디서 또 종합 계획 배우셨지?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종합 계획. 모든 공법상의 기본 계획은 성격이 또 뭐야? 종합 계획이라고 돼. 종합 계획.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가 무슨 구역? 정비 예정 구역이 돼. 정비구는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무슨 상태? 예정 상태야. 예정 구역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정비 계획. 뭐를 나타내? 수립 시기. 다음 계획은 언제 만들어라 하는 것을 요 위에 있는 계획에서 명시를 해놓게 돼 있어. 그래서 요게 기본 계획의 특징이라면 저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 자, 그럼 기본 계획 수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가 이제 무슨 계획이?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난번에 배웠던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무슨 계획? 여기서 이제 개발 계획이야.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개발하는 거, 이 법은 정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 이름도 그쪽은 개발 계획, 여기는 무슨 계획? 정비 계획.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정비 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구청장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똑같이 들어가. 여기는 누구도 들어가? 군수가 들어가 있어. 위에는 군수가 안 들어가는데 군수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요게 두 개 앞뒤가 이거 차이야. 여기는 특광인데 특광 대신에 누가? 구청장이. 여기는 군수가 안 들어간다는데 여기는 군수가 들어가. 요것만 비교하라면 얘기하시. 공부하실 때 애우는 게 무조건 애우지 말고 이쪽에는 특광이 들어가니까 구청장이 없어. 대신에 여기는 구청장이 들어오면 특광이 안 들어가. 특히 요거는 군수가 없는데 여기는 군수까지 포함됐다는 내용이야. 그럼 이제 정비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냐?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실천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정비사업의 실천계획이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 정해져.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방식이 여기서 나와. 자, 그래서 방식 나와 있고, 세 번째가 정비사업은 언제쯤 시행한다는 예정 시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 법의 특징이 뭐예요? 위에 있는 법에서 반드시 너 언제 하라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는 과정이야. 왜 그런다고 그랬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한 20년, 30년씩 걸리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계획에서 너 언제쯤 하라, 요놈 나올 때 너 언제쯤 시행하라 이런 거를 명시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사업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죠. 자, 그럼 정비계획 수립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구역을?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된다고 그러죠.
자, 그럼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누가 하냐면 특광시장이라고 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돼 있어. 그럼 무슨 뜻이냐?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뭐한다? 신청을 해. 특광한테. 혹시 여러분 구청장 등이 누구야? 무슨 시장군수야. 구청장 등은 구청장하고 광역시 있는 군수라고 그랬잖아. 시장 등 아니야? 시장 등이 하나 두고 구청장 등이란 울산광역시, 광역시 밑에 뭐야? 구청장, 또 뭐 있잖아? 군 있잖아, 군. 그래서 구청장 등이란 울산광역시의 구청장하고 누구야? 군수 말할 때 쓴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셔? 지난주 안 해줬어? 했잖아. 우리 행정처 내가 쭉 그려놓고 이거 꼭 기억해오라고 그랬잖아. 유일하게 이 도시정비법에만 구청장이라고 쓰지 않고 구청장 등, 그 말은 구에 뭐 있어? 군수 있잖아. 울산광역시. 그럴 때 말할 때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울산광역시의 정비계획. 자,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누가 수립해? 구청장. 남구하면 남구청. 저 울주 그러면 울주 군수가 그걸 수립한다는 이야기야. 그래놓고 정비구역은 지정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 울산광역시장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구청장 등이 지정해달라고 뭐 해야 돼? 신청한다. 그 뜻이야. 나머지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계획도 수립했지만 본인들이 뭐 한다? 직접 지정한다. 그 내용이야. 직접 지정해. 구분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거 세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다른 거는 다 시장 군수로 통용해야 돼. 근데 요것만큼만 요렇게 조금 복잡해. 그래서 뭐 시험에 낼지 안 낼지는 모르지만 일단 차이점은 작년에 시험 끝나고 개정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요렇게 만든다는 거. 옛날에는 구청장의 수립 권한이 없었어. 아예 수립 권한 자체가. 근데 작년도부터 이걸 바꿔놓은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구청장 수립 권한이 없어. 그냥 울산광역시장이 계획도 만들고 그냥 구역도 알아서 지정해줬어. 지금은 남구청, 울주군수도 지금 뭐 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하지만 지정 권한은 없으니까 누구한테? 울산광역시장에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장 등 하면 구청장 있는 게 서울특별시죠.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장 등이 뭐 한다? 신청을 해. 나머지 사람은 본인이 수립해서 바로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돼. 그럼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계획과 구역까지 자,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난번에 도시개발구역은 어떻게 됐나요? 도시개발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나왔어. 그때 이 자리에가 도시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본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는 왜 도시가 안 나와? 이미 정비구역은 어디에서? 도시지역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해. 근데 정비구역은 반드시 어디? 도시지역 안에만 있어. 안에만 있으니까 도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구역 지정과 동시에 뭐까지도 계획까지도 결정고시가 되니까 오히려 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이야. 원래 우리가 국토계획법으로 하면 구역 지정했으면 몇 년 안에 계획 수립해야 돼? 3년이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저 구역과 동시에 구역과 뭐까지도 계획까지 동시 결정고시가 돼. 그만큼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까지가 이제 지난번 걸로 하면 자, 여기는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그리고 이제 무슨 계획? 그때는 실시계획. 여기는 실시가 아니라 무슨 계획으로 바뀌어? 시행계획이라고 그래. 어차피 사업자에 빼면 되니까 무조건 여기부터는 시행계획. 그러니까 그동안 앞에 두 개법은 실시계획 이렇게. 여기는 무슨 계획? 시행계획. 요것만 바꿔지는 거야.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자, 작성은 누가 해야 돼? 시행자가 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과정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무슨 계획부터? 실시계획. 근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거기다 두 개를 더 넣은 거지. 개발구역,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여기는 정비계획, 정비구역. 거기 앞에 뭐가 더 있어? 요거 두 개가 더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어디를 기본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 도시개발 사업은 두 개를 추가한 거고 정비사업은 다시 거기다 두 개를 추가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야, 사업 자체가. 또 이해되신 거야? 그 말이 뭔지 이해 안 되시지 지금?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사업이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잖아. 시설사업 할 때 무슨 계획? 실시. 여기서부터 바로 작성이 들어갔거든. 근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저 실시계획 만들기 전에 무슨 구역 지정? 아니 무슨 계획? 개발계획을 먼저. 여기가 개발이잖아. 그러니까 개발하니까 무슨 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래서. 그 수립했으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리고 나서 무슨 계획이야? 실시계획. 그러니까 시설 사업보다는 앞에가 뭐가? 두 개가 더 있어야 돼. 요거는 대한민국의 전부가 아니라 무슨 구역만? 여기만 적용하니까 요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정비사업은, 자, 정비사업은 요 개발계획을 지금 뭐라고 그래? 정비계획이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요거를 무슨 구역이라고 그래? 정비구역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같다는 이야기. 이름만 바꾸면 되고. 대신에 여기에는 자, 무슨 방침, 무슨 계획? 기본 방침하고 또 뭐가? 기본 계획. 뜻 아셨지? 여기를 기본으로 두 개씩 늘린 거야. 두 개 절차. 다시 여기다 두 개를 또 늘린 게 무슨 사업이야? 정비 사업이야. 그러니까 내가 요거 하려면 여기서부터 알아야 이걸 하기가 쉽다고 그래 말한 거랬잖아. 요 놈을 달랑 먼저 할 수가 없어. 앞에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뜻은 아시 보셨지? 그리고 어찌됐든 순서를 내가 맨 처음에 요 놈을 먼저 외우라고 그랬어. 이 순서를. 요 순서가 외워져야 요 공부를 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요게 외워진 사람은 거기다 몇 개만, 두 개만 더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요 놈이 외워졌으면 요 놈 이름을 뭘로 바꿔? 요걸 뭘로 바꿔? 정비로 바꾸면 돼. 요것도 정비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래 놓고 앞에다 두 개 뭐가 들어간다?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들어간다. 이러면 되지. 뜻 아셨지 이제? 절차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 시험 작업 나올 거잖아. 절차 문제는 시험 문제가 나와 순서 묻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이 되지 않으면 이 자체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그 두 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지. 근데 어차피 이쪽은 어려워도 시험에서 세 개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그 세 개는 또 맞게 돼 있어. 하지만 시험 문제 푸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과정은 이해하셔야 돼. 왜 이렇게 만들었니? 과정은 알고 가시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면 시행자인데 이 법은 시행자를 두 개로 구분해. 두 개로 구분한 게 뭐냐면 공공시행자하고 민간시행자로만 구분해. 자, 그동안에는 행정청, 비행정청, 공공민간 그렇게 두 개씩 구분했는데 여기는 오로지 뭐만? 공공민간으로만 구분해. 공공민간만. 그럼 여기서 공공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법은 무조건 시장군수야. 시장군수. 그리고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이 누구야?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두 개 합해서 주택공사 등이란다. 지난주에 내가 용어 외우기 시작했라고 했지? 그거야. 이 사람들이 시행을 원칙적으로 해. 공공시행을. 그러면 공공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주거환경 개선하고 관리사업.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누가 해? 공공시행이야. 공공시행.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그럼 무조건 뭐? 공공시행이라고 그래. 그럼 공공하면 항상 누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한다. 이게 다야. 그래서 두 개 사업은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럼 민간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나오느냐? 그동안에는 민간이 누구로 나왔냐면 토지 소유자로 나왔어. 여기서부터는 조합이 먼저야. 자, 재개발, 재건축하면 누가 만들어? 조합 이거잖아. 그래서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야. 그동안은 토지 소유자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 여기는 바로 조합.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외로 나와 있어. 그 대신에 토지 등의 소유자는 모든 사업에 되는 게 아니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일 때.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모두 하고 조합도 하지만 소유자가 나와.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는 소유자라고 하는 시행자가 있어 없어? 없단 이야기야. 오로지 6가지 사업 중에 무슨 사업? 도시 환경에만 누가 나올 수 있다? 소유자라는 게 시행자가 나올 수 있다예요. 그리고 이제 조합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반드시 혼자 못해. 반드시 무슨 시행? 공동 시행하게 이렇게 해놨단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부터 민간은 조합하고 소유된데 거기 누가 나와? 공동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여러분이 나머지 4가지 사업. 나머지 4가지 뭐예요? 자, 크게 보면 재개발 2개가 있고 2개, 재건축 2개를 말해. 그럼 4개를 내가 재개발, 재건축 2개씩 구분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지난달에 한번 해드렸을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 사업 이름을 다시 한번. 자, 6가지 사업이란 6가지 사업이 첫째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개선 사업이야. 그리고 주택 재개발이죠. 재개발. 그리고 주택 재건축이야. 그리고 도시환경.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5번째가 주거환경, 자 그때는 이제 관리 사업이 되는 거죠. 6번째가 가로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렇게 해서 6가지야. 근데 여기 6가지를 3개로 분류를 해. 3개로 다시. 자, 그 3개로 분류하는 것이 주거환경, 주거환경 쪽이 하나 있고, 재개발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재건축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 그러니까 6가지 사업은 법률에서는 6가지로 쓰는데 분류는 3가지로 분류해. 그러면 주거환경 쪽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개선하고 관리 부분이 있어. 개선 관리가. 재개발에는 여러분이 하는 게 주택이야. 주택 재개발. 근데 하나가 뭐가 있다? 상가 재개발이야. 상가도 재개발이 돼. 그 상가 재개발은 이름을 뭐라고 그래? 도시환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 우리가 말하는 요 재개발은 대부분 원래 뭐야? 주택 재개발이야. 근데 뭐를 하나 신설해서 상가 쪽을 신설하면서 상가 재개발 이렇게 안 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뭘로 한다? 상가 재개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재개발하면 주택 재개발이고 뭐가 상가. 그러면 상가는 뭘로 돼 있어?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재건축도 주택 재건축 있고 또 무슨 주택? 가로주택 재건축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건축은 주택 재건축이죠. 근데 무슨 주택? 가로주택에 대한 재건축이다.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거는 구역으로 보면 요 주택 재건축은 주로 무슨 구역에서? 정비구역이고 요거는 무슨 구역? 가로구역이야. 가로구역.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대규모야. 재건축도 대규모, 여기 뭐야? 소규모야. 요런 차이점을 갖고 있어. 같은 재건축이라도. 그러니까 가로주택 재건축도 뭘로 봐? 재건축은 재건축이야. 근데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한해서 뭐로? 소규모로 할 때 하는 재건축. 이렇게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6가지지만 실제로 법률 공부하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6개로 나와. 근데 공부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야 방식이나 이런 게 쉽게 정리가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요 2가지는 시행 방식이 같아. 시행자도 같아. 왜? 같은 재개발이니까. 이거 마찬가지야. 여기 시행자, 시행 방법이 같은 이유가 뭐니까? 재건축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하나 6개로 공부하시면 안 돼. 자, 시행자 그럼 6개가 아니라 몇 개로? 3개로 공부하는 거야. 시행 방법도 6개가 아니라 몇 개로? 3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라고 했고 앞으로 이거를 크게 분류할 때는 요렇게 그럼 내가 재개발하면 여러분 2개, 재건축하면 2개, 자 우리 주거환경 그럼 그것도 2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빠르시란 이야기야. 아셨지? 요렇게 해서 내 내용 정리할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드시 공공시행자 하면 누구야? 시장군수 이렇게 나올 때는 만약에 주택 재개발을 시장군수가 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잖아. 재개발은 누가 해야 돼? 조합이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법률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 관리만 누가 해? 시장군수 주택공사야. 여기는 조합이란 게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야. 이건 조합이 없어. 그럼 2개를 빼면 반드시 누가 나와?
조합 이때부터 이렇게 나와. 그러면 조합도 무슨 시행을 해? 공동시행. 자, 좀 이따 공동시행 누구하고 할 거냐 이거 배우시겠지? 그래서 요게 시행자 개요다. 그리고 앞으로 자 재개발 2개, 재건축 2개 하면 이제 뜻 아셨지?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주택 재개발, 가로주택 재건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 시행하겠다고 이제 뭐가 나와? 인가고시가 나와. 인가고시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그냥 시장군수라고 쓰면 돼. 지난 시간에 우리 시장군수가 누구였어요? 여기까지 요거 특자 시장도지사 시장 군수에다가 구청장 들어간다고 그랬지. 구청장. 구청장까지 들어갔을 때 누구라고 그래? 시장 군수라고 한다. 여러분 책에 지금 써져 있어. 그 부분에 쭉 써놓고 그게 시장 군수다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동안 배운 것은 자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무슨 권리 받아? 공사 착공 권리를 받게 돼. 공사 착공 권리를. 그러니까 공사 착공 권리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공사 착공. 그런데 이 법만큼은 절차가 분양이라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요 인가고시 되면 날짜가 60일이 나와야 돼. 60일 안에 자 뭐 들어간다? 분양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과정에서 분양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법률이 무슨 법? 도시정비법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분양하면 주로 무슨 주택? 아파트 분양 문제 나오잖아. 아파트 분양. 여기서 다루는 법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하기 위해서 먼저 통지하고 공고해야 되고 또 분양에 대한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순서 분양 통지, 분양 공고, 분양 신청 그 뜻이야. 우리 분양 뜻이 뭐야? 원래 분양 뜻 분자가 무슨 분자야? 나눌 분자다. 나누어서 양도한다는 이야기야. 나누어서 양도. 그 나누어 양도가 뭐야?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 아파트 해놓고 아파트 쪼개서 어떻게 다 쪼갠 거잖아. 그게 분양이잖아. 쪼개서 양도하는 거야. 문장 그대로. 그 분양을 나누어서 양도했으니까 소유권이 뭐 돼? 이전돼. 그걸 분양이라는 거야. 여러분 용어만 맨날 분양 쓰지 뜻은 전혀 모르잖아. 그냥 그대로 하면 나누어 양도하는 거야. 나누어 양도. 뭐 나누어 양도하는 게 뭐야? 소유권 이전시켜 주는 거야. 그걸 바로 분양이라고 그래. 그럼 분양하려면 뭐 해야 돼? 통지, 분양 공고, 분양 신청 이렇게 나와. 뜻 아셨지? 그러면 자, 고개 시험에서 물을 때 요 인가되고 며칠? 60일이라고 하나. 60일. 그럼 요거 시행자가 누구한테?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자, 먼저 뭐에 대해서 알려주냐면 분양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이 있겠죠. 이런 기간 등을 우리 소유자들에게 먼저 통지를 해야 돼. 그리고 자, 신문에다 뭐 해야 돼? 광고. 이게 신문이야. 신문에다가 이제 분양하겠다 광고 내는 거잖아. 여러분들 항상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어디에 나와? 신문에 나오잖아. 신문 한쪽에 쭉 나와 있잖아. 그게 항상 통지했으면 거기다 공고해 줘야 돼. 그럼 이제 분양 소유자 중에서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그 기간 안에 뭐 하라? 분양 신청하라. 이 과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에 있는 그대로야. 여러분한테 통지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부분 좋아보니까 통지서 올 거잖아. 그리고 어디에다? 신문에 광고 나와. 그럼 여러분이 그 기간 안에 분양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 그때 요걸 이제 시험에서 묻는 경우죠.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그래 놓고 자 20일 연장할 수 있다. 어디서 배우셨지? 입주반지 신청할 때 똑같이 나왔죠. 입주반지 신청하려면 뭐 해야 돼? 통지하고 공고해야 돼. 그 다음에 분양 그 통지 신청했을 때 기간은 똑같은 무슨 날? 통지한 날 30일 이상 60일에 며칠 연장? 20일. 그래서 요 기간 정해졌으면 거기다 뭐해? 분양 신청. 요게 입주반지 신청하고 똑같은 절차야. 내용까지 똑같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받으면 그 다음에가 이제 무슨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이야.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한다. 시행자겠죠.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이 우리 지난 시간 환지 방식으로 하면 무슨 계획이다? 환지 계획이야. 환지 계획. 그럼 우리 지난번에 환지 계획 뭐 하려고 만들어? 환지 처분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 처분 계획은 여기서부터는 무슨 처분? 분양이라고 그러지.
분양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우리 환지 방식은 땅으로 교환하는 거고, 여기는 뭐야? 아파트를 주는 과정이니까 이름이 바뀌어. 거기는 환지, 여기는 뭐라 그래? 분양.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정비 사업은 무슨 방식을 기본으로 해? 환지 방식을 기본으로, 환지 방식을.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 환지 계획을, 여기는 무슨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그럼 환지 계획이 무슨 처분? 환지 처분. 그럼 지금부터 관리 처분 계획은 무슨 처분? 분양 처분이, 분양 처분. 아까 말한 대로 분양이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이요. 처분한다 그러면 처분까지 하려면 뭐를? 고시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양 처분, 다른 말로 소유권 이전 고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 문장 중에 이전 고시라는 말이 나올 거야. 이전 고시. 그게 바로 요걸 말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 그게 무슨 처분? 분양 처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립이 돼. 수립되고 나면 요게 인가 고시된다 이렇게 나오죠. 역시 누구? 시장군수. 그럼 우리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가면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면 경축 이렇게 써놨잖아. 써놓은 이유가 뭔가? 요 인가가 되면 인가의 효과가 이때 무슨 권 나와? 요때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나오는 거야. 그럼 한 20년 기다렸다가 이거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 축하할 말하지. 이때부터는 이제 아파트 공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사할 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요거 통과됐다 그런 뭐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바로 이제 건설만 시작하면 되니까. 무슨 권이 나왔으니까? 입주권, 분양권이 나왔잖아. 그 입주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러지? 조합원한테 주는 권리는 입주권이야. 그 다음에 조합원 외의자들. 그치? 일반인들. 일반 분양된 거. 일반 분양은 이렇게 나와. 그럼 요거는 뭘로 당첨된 사람? 청약 통장. 통장 갖고 당첨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무슨 법?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 여기서 나왔더라도 시험에서 묻거든. 분양권, 일반 분양은 이 법이 아니야. 무슨 법? 주택법에 의한 거야. 입주권만 이 법으로 해결이 돼. 그리고 입주권, 조합원이 받는 건 주택이 아니야. 주택이야, 주택. 입주권은 뭐로 봐? 주택으로 봐. 분양권은 주택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야. 당첨만 됐지. 당첨만. 당첨하고 계약만 한 거잖아. 그러면 계약만 했는데 여러분 거 줄 수가 없잖아. 나중에 뭐 내야 돼? 중도금 내고 있다가 마지막 뭐 잔금 줘. 잔금 주면 그때 주택이야. 근데 이 입주권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준 거니까 이건 주택으로 반죄. 그러니까 1주택자가 입주권 하나 구했다. 그럼 몇 주택자야? 2주택자야. 그래서 양도세 이게 나와야 되잖아. 세법에 나오는 부분이야. 요건 양도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건 주택이 아니니까. 야, 잔금 지급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택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필히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시험에서 나오거나 안 나오고 상관없어. 일단 요 놈을 이해해야 공부하는 과정이 편해져.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입주권이 나오는 요 과정까지를 신경을 써서 좀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야. 자, 그 밑에는 이제 순서로 그냥 책으로 읽으시면 돼. 자, 그 밑에 이제 뭐 나와요? 공사 착공 들어가. 착공해서 완료됐어. 완료되면 시행자가 준공인가 신청이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울 때는 공사완료 보고하는 거야. 공사완료 보고 과정이 여기는 준공인가 신청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럼 시장군수가 이제 보고 받았다는 이야기지. 그럼 뭐 들어가? 그 다음에가 준공검사할 거 아니야. 그럼 준공검사하고 준공인가야. 요 준공인가는 여러분이 그동안 뭘로 뵀냐면 검사 증명서 발급한다. 그걸 여기는 준공인가라고 그래.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되겠지. 자, 준공인가 신청이 그동안에 뭘로 보면 돼? 보고서 들어가는 보고서. 준공인가 신청거는 뭐 하는 거? 보고서 들어가는 과정이야. 보고서. 그걸 여기는 준공인가 신청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준공검사 받았어. 받고 참 잘했다. 그럼 뭐 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앞에는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한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뭐라고 그래? 준공인가 한다 그래. 그리고 공사완료 뭐해? 공고 안 하고 고시를 했어. 그럼 고시니까 앞으로 뭔가 더 효력이 나오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공사완료 고시가 되면, 자, 우리 시행자들이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뭐를 해야 돼? 대지 측량을 해야 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분할 절차를 거쳐줘야 돼. 그리고 나서, 자, 소유권 이전 고시. 그 소유권 이전 고시가 뭐야? 분양 처분. 그럼 분양 처분은 시행자가 분양 신청자에게 하는데, 그 화살표에다 하나만 적어볼까요? 자, 우리 시행자가
분양 신청자에게 어디서 정한 대로? 무슨 계획에서 정한 사? 자, 그럼 환지 처분부터 해봐. 환지 처분은 무슨 계획에서 정한 사?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이잖아. 그럼 분양 처분은 무슨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뭐 해주면 돼? 통지 고시한다. 과정 똑같아.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무슨 계획? 환지 계획이잖아.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여기는 분양 처분은 무슨 계획대로? 관리 처분 계획이잖아. 관리 처분 계획. 통지하고 이제 공고한 걸 여기는 뭐 했어? 고시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고시의 다음 날이 되면 역시 무슨 권 취득해? 소유권 취득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이 이 날짜야. 고시일의 무슨 날? 다음 날. 지난 시간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 똑같잖아 원리가.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이전한다. 그럼 여기도 언제야? 다음 날에 이전해. 소멸한다. 그날. 고시일에 소멸. 다음 날 되면 취득일. 똑같은 원리로 돼 있어. 단지 이름만 이렇게 바뀌었다. 뜻 아셨지? 자, 그러면 그 마지막 절차 그 다음 뭐 나와? 등기하고 청산해야 되죠. 아파트 내가 평수 늘려간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돈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좀 줄어든 사람은 돈 받아가면 되겠지. 자, 등기는 원래 해야 안 해? 안 해야지.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뭐 한다? 특례로 한다. 환지 처분 특례 기억나요? 자, 어디하고 어디가 달라? 등기부하고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 뭐 다른 데 갖고 있어도 내 거는 맞지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등기 별도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누가 했어? 시행자가 일괄적이고 단독을 했다. 기억나요? 그때 거기는 14일이고 여기는 지체 없이 한다. 내가 적어드렸지. 기억나실 거야. 그러니까 과정은 똑같은데 용어들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순서가 안 외워지니까 이것도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순서는 시험 상관없이 외우시는 게 공부할 때 방법은 좀 편하시게 돼 있어. 그래서 요게 정비사업 시행 절차다. 이제 큰 개념을 해드려서, 응? 머리 흔들 거 없어. 집에 가서 외우시면 되는 거야. 잘도 외우더라. 다른 숫자 엉뚱한 것들은. 외우지 말라는 숫자 달달달 외우고 있더만 이런 걸 달달달 외우는 거야. 이런 걸 달달달. 아셨지? 요건 시험 안 나와.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편해서 적어드린 거야. 분명히 이제 좀 고급 문제 나올 때 요럴 때 요런 거 있으면 답 찾는 데 도움이 되셔. 그래서 적어드린 거야. 뭐 쓸데없는 숫자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면 왜 이거 못 외워? 이건 중요한 거니까 외워. 그런 걸 안 중요하는 거야. 숫자는 안 중요해. 숫자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 숫자는 마지막에 9월달 가면 딱딱딱 답 나오게 돼 있어. 그때 가서 외우시면 돼. 외우고 싶거든 요런 거 맨날 외우시는 거야. 외워놓으면 금방 공부하는 게 이해가 빨라지잖아. 요거 하시는 거야. 자, 그럼 절차는 이제 그렇게 해결됐고, 자, 다시 이제 맨 앞으로 가서, 자, 90페이지에 보면 이제 도시정비법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도시정비법은 약칭, 자, 도시정비법이고, 용어의 정의를 보는데, 용어의 정의도 다 아실 것도 없어. 여러분이 노후불량 건축물은 공부 백날 해도 시험장관 못 맞춰, 이거. 그러니까 아예 볼 필요 없어. 분명히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뭐 하나 기억할 게 있어. 그때만 신경 쓰시면. 지금은 이론 보실 거 없어. 자, 오른쪽에 4번에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토지 등 소유자. 요건 우리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야. 용어 시험 문제에서.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용어가 맨날 이렇게 나왔거든. 토지 소유자, 또 토지 소유자 등 요렇게 했고, 지금 나온 게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순수하게 뭐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자야.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은 전부 맨 땅이니까 뭐라고 그래? 토지 소유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뒤에 등자는 임차권자.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가 있다 할 때 소유자 등이라고 그래. 근데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건물까지 있어. 그래서 토지 뒤에 뭐 건축물이 있다 그 뜻이야. 토지 건축물 소유자. 다른 거 앞에 두 개 법은 전부 뭐라고 나와? 토지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 그리고 뒤에 등자 붙으면 소유권 외에 임차권도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다음에 이제 토지 뒤에 등자 그 말은 자 재개발 재건축은 땅도 있고 뭐도 건물도 있으니까 토지 건물 그걸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말하지. 자 그때 6가지 사업은 이 토지 등의 소유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6개야. 6개니까 사업에서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근데 여기는 2개로 구분해 놨어요. 1번 주택 재건축 사업 외에 하고 밑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 그래서 그럼 주택 재건축 사업 외니까 몇 개를 말해? 5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하라는 이야기야. 하나하나 해서 사업 외우지 말고 자 6가지 사업 중에 소유자 구분은 주택 재건축이냐 주택 재건축이 아니냐로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주택 재건축 외 쪽은 자 몇 사람을 소유자로 하느냐면 3사람을 소유자로 봐. 3사람. 자 정비구역이나 또는 가로구역에서 소재한 첫째 누구? 토지 소유자야. 토지. 그래서 뒤에가 또는 그 말은 건축물도 소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야. 또는 거기에 누구도 지상권자. 이 3사람을 소유자로 간주해. 그럼 하나의 땅에가 소유자가 몇 명이야? 3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토지만 있어도 소유자. 거기에 건물 지은 사람도 건축물 소유자. 그 건물에 무슨 권? 지상권 설정해도 그 사람도 소유자야.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이 아닐 때는 3명이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까지를 바로 토지 등의 소유자라 부른다. 그러면 주택 재건축은 정비구역 아니냐? 정비구역이 아니냐 여기 따라 구분하죠. 정비구역일 때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야.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건물하고 땅하고 다 갖고 있어야 소유자로 본다. 동시에 동시. 자 그리고 정비구역 아닌 쪽에서는 주택 및 역시 부속 토지 소유자 또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 부대 또는 복리시설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또 부속 토지까지를 갖고 있어야 소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쉽게 재건축은 건물하고 땅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그게 뭐다? 소유자고 그 주택 재건축이 아닐 때는 각각을 다 소유자로 본다. 그 내용이죠. 그러면 주택 재건축에는 지상권이 들어가면 돼 안 돼? 거기는 무조건 지상권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고 찾아내시면 돼. 그런 게 여러분 시험에서 나온 가장 기본적 용어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토지 등의 소유자야. 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좀 이따 저 뒤에 가면 조합원에 또 연결돼 있어. 조합원에.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조합원도 쉽게 구분이 돼. 그 다음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누구야? 지방공사 2개를 말해. 이 법은 하여튼 공사하면 이 2개밖에 안 나와 이제. 그 다음에 정관 등이라 하면은 자 항상 정관, 규약, 시행규정 3개를 합해서 정관 등. 그러면 정관이란 시행자가 누구다? 조합이야. 그럼 여기는 왜 정관을 맨 앞에다 써놨느냐 하는 것은 여기는 모든 사업이 조합이 우선한 사업이야. 그래 조합이 관련된 정관이 나와. 그리고 소유자는 예외로 나올 거니까 규약이라 해서 뒤에가 2번째로 나온 거야. 근데 그동안 앞에서는 뭐부터 나왔어? 규약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 그건 소유자가 먼저니까 규약이야. 여기는 뭐가 먼저야? 조합이 먼저니까 정관이 먼저 나와. 이렇게 다 법마다 차이점이 있어. 뜻도 아시겠지? 그리고 자, 그다음에 3번째를 보면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걸 합해서 시장군수라 그래. 이 시장군수나 또는 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신탁업자까지 여기를 공공시행자로 보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공공시행자면 뭐가 필요해? 시행규정이야. 여기서 주의사항은 신탁업자가 들어갔다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신탁업자, 공사까지는 다 우리가 공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는 누구까지도 신탁업자도 지금 공공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가로구역이라는 말. 가로구역의 범위라는 것은 도로로 둘러싸인 어디 일단의 지역을 말해.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어떤 요 구역이 하나 있는데 요 구역 안에가 전부 뭐가 요렇게 이제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도로야 지금. 그럼 도로로 지금 둘러싸여 있다. 여기가 어디야? 가로구역이야. 그럼 가로구역은 별도로 지정해요 안 해요?
지정을 안 해. 가로구역이 이미 형성된 거고 우리 정비구역은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고 항상 저기 뭐 정비구역은 뭐라고 돼 있어? 지정이잖아. 가로구역 지정해 안 해? 안 해? 가로구역이 이미 형성된 걸 말해. 어디 안에?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여기를 그냥 가로구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로구역에 보면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인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첫째, 해당 지역 면적이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이야. 1만 제곱미터 미만은 대규모야, 소규모야? 소규모 개념이란 얘기야. 소규모 이게.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돼. 그래서 도로 너비는 얼마? 4m 이하는 제외 그래서. 왜 4m 이하는 제외할까? 우리 건축법의 기본 도로가 얼마야? 4m 이상이니까. 그게 아닌 거는 도로로 안 보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일단 조그마한 그 구역 안에가 도로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분리가 돼야 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4m 이하짜리가 아닌 것이 설치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2번. 자, 그러면 가로구역이 정해지면 거기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야.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그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첫째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얼마? 3분의 2 이상일 것. 그러면 자 가로구역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전면 개정 부분이야 이게. 작년 시험 본 거하고는 전혀 달라. 여기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단독만 있느냐, 공동주택만 있느냐, 아니면 두 개가 섞여 있느냐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놨어. 첫째,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얼마? 10호 이상이면 돼. 그러니까 10호니까 규모가 대규모야, 소규모야? 소규모잖아, 소규모. 그 다음에 니은에 공동주택만 있을 때는 좀 더 많아야 되잖아. 얼마야 그게? 20 이상일 거. 그러니까 단독만 있으면 얼마 이상? 10. 자, 공동만 있으면 20 이상. 디귿은 단독과 공동주택이 뭐해서 함께 있다면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것이 얼마? 20 이상일 거. 그러니까 자예전에는 이것만 갖고 있어서 이것만. 근데 지금은 단독 공동으로 따로 구분됐다는 거. 자, 거기까지는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2번. 3번에 2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계획법의 76조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과 시행령 71조에 있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에 따른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지금 다 빼고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 그 층수 건축물의 층수는 무슨 법? 국토계획법에 따른다 그 내용이야. 근데 이제 그걸 내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에서 2종 일반주거지의 경우는 15층 이하 범위 내에서 가로구역 범위와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층수 제한 및 상정 방법을 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2종 일반주거지역은 자 정비사업할 때는 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몇 층이야? 15층 이하야. 원래 우리가 2종 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층으로 돼 있잖아. 중층. 중층을 어디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놨잖아.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거 상관없이 몇 층으로? 15층 이하로 하겠다. 해서 층수가 명시됐다 그 뜻이에요. 자 우선 거기까지 첫 시간 하고 요거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말고 놔둬. 여기는 요거는 지워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놔두고 자 쉬었다가 이제 기본 방침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